크라이슬러 지프 체로키가 우리 앞에 7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길었던 시간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피아트가 크라이슬러를 인수를 했고요. 지프 체로키를 다시 내놨습니다. 그 차 지프 체로키를 오늘 시승하겠습니다. 길이가 4620mm에 달합니다. 만만치 않은 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크다는 느낌보다는 얇고 슬림한 느낌, 그리고 좀 현대적인 도회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풍깁니다. 오토스톱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멈추면 엔진이 따라 멈춥니다. 아주 조용한 실내가 되는 거죠. 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이렇게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 핸들은 한 바퀴, 두 바퀴, 2.75회전, 2와 4분의 3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UV 차량이라면 3회전 혹은 3회전보다 더 회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약간의 유격을 주죠. 오프로드에서 어떤 타이트한 핸들링보다는 여유 있는 핸들링을 통해서 차의 거동을 좀 더 안전하게, 안정되게 갖고 가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SUV들은 오프로드 주행보다는 시내 주행, 도심 주행을 좀 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프 체로키 역시 이런 트렌드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차 체로키는 오프로드 주행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혈통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차입니다. 오프로드에서 과연 어떤 스티어링 특성을 보일지는 따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60mm의 차폭입니다. 차선 하나가 꽉 차는 느낌입니다. 좁은 도로를 운전할 때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크기죠. 하지만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한다는 면에서는 넓은 차폭이 주는 메리트도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9단 변속기를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2.0 디젤 엔진의 올힐 드라이브, 그리고 9단 변속기를 조합을 했죠. 최고 출력은 170마력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모니터에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라디오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억스, 블루투스, USB 등을 이용한 미디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트 조절, 난방 시트, 냉방 시트, 히트 스티어링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스위치도 내비게이션 터치를 통해서 조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핸드폰과의 동기화, 그리고 자동차 세팅, 디스플레이, 시계, 안전보조 기능 등을 이렇게 간편하게 터치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주 편하게 직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차 보조 장치가 있어서 주차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은 아주 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킥다운 버튼은 없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바닥까지 아무 저항 없이 밋밋하게 가서 닿습니다. 코너에서 차의 높이가 주는 부담감은 있지만 그런 부담감을 무시하고 약간 조금 더 오버해서 차를 다뤄도 큰 무리 없이 차체가 받아줍니다. 높은 차고 높은 시트 포지션이 주는 장점, 시야가 넓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절로 온 신규 문자 메시지. 점심은 드셨어요? 방북 간담 회안 내일 시 11.06 목 12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읽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음성인식으로 답변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부 수입차 중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혹은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이런 부분에서 영어를 고집하는 차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런 면에서 지프 체로키에 적용되어 있는 한길 기반의 이런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음성인식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를 해줘야 할 듯 싶습니다. 지금 시속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실내는 아주 편안합니다. 떨림 뭐 이런 부분 없고요. 시트는 편안하게 약간 소프트한 그런 시트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몸을 지탱해 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하면 ACC 기능과 더불어서 차선 이탈 감지 장치 부분도 계기판에 같이 표시가 됩니다. 차선을 넘을 때 경고등을 표시하지 않고 차선을 넘을 때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앞차 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제동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는 그런 기능이죠. 앞차가 없어지니까 이제 시야가 트였습니다. 그래 차가 알아서 가속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운전자는 핸들만 주고 있을 뿐 아무런 조작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차가 알아서 차의 속도를 정해진 속도까지 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정지할까요? 브레이크는 준비만 하고 아직 밟지는 않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완전히 정지를 하네요. 좀 더 앞선 세대의 좀 더 개선된 형태의 어댑티브 크루즈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정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가속 페달은 살짝 눌러서 출발만 시켜줬습니다. 쭉 알아서 가속을 이어가네요. 자, 선루프는 아주 시원하게 열리죠. 거의 1열 시트 지붕의 거의 전부가 완전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가리개를 완전히 열면 지붕의 거의 전체가 환하게 열립니다. 대형 선루프가 시원하게 차창밖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나름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시보드의 이런 그 가죽 마감, 시트의 재질을 보면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핸들도 가죽으로 감싸서 쥐는 촉감이 한결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센터페시아의 이런 그 블랙 무광 처리한 재질들, 손끝이 닿는 느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사람의 피부, 여기에 피부를 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 소리가 다소 거칠게 올라옵니다. 일단 운전 조작에 대한 반응이 충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100km에서 RPM은 약 1600, 1500m로 300, 400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단 변속기를 적용한 만큼 아주 효율적으로 엔진 회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도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속 100km에서 1400. 자, 9단에서 1300, 400을 보이죠. 8단에서 1700, 7단에서 2000, 6단에서 2300, 2250, 5단에서 3000, 시야 안됩니다. 4단까지 내려갑니다. 4000, 4단에서 4000, 3단까지는 3단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에서 9단까지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는 거지요. 그만큼 주행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조건에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운전자 선택의 폭, 기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어 변속감 거의 느끼기 힘들고요. 차선을 넘을 때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반발합니다.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해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간간히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비는 39.7km, 약 40km를 달려왔는데요. 100km에 7리터를 썼습니다.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자, 이제 좀 거칠게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력이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조금 잠깐 강하게 밟아봤는데요. 차체가 정확하게 제어되는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최고 출력 170마력의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속에서 언덕길에서 가속을 이어가는데 몸이 느끼는 힘은 그 이상인 듯 합니다. 사륜구동이어서 코너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시트가 높아서 여기에서 오는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주행안정장치가 엔진 출력을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부드럽게 코너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프로드를 올라섰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길을 밟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아주 강한 구동력을 확보를 해줍니다. 체로키죠? 지프입니다. 오프로드 주행에 있어서 이 차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차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 지프의 혈통이 오프로드에서 빚어진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역시 잠깐 오프로드에 올라와서 움직여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일반 보통의 SUV들은 엄두를 내기 힘든 이런 길에서 아주 강한 구동력을 바탕으로 잘 움직여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트랙션이 필요한 부분에서 차가 헛바퀴를 구르지 않으면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오프로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지프라는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주 비가 살짝 내린 뒤에 진흙길을 미끌거리면서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단단한 그립력을 확보하면서 가는 것을 직접 느껴보니까 다시 한번 이 오프로드 주행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지프의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주행 모드는 오토, 스포츠, 스노우, 샌드 앤 머드 주행 상황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면 되죠. 단도직입입니다. 지붕 틈새 손가락 하나가 드나들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한 마무리, 좀 더 세심한 만들기 아쉽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는 것 어떻습니까? 일반 세단이나 도심형 SUV 정도라면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도 좋겠지만 이 차는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정통 오프로드 기반의 S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어 타이어는 있는 게 맞겠습니다.
응급복구 키트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약해 보입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7년 만에 만난 지프 체로키 여전히 강했고요. 여전히 어떤 오프로드에 기반한 정통 SUV의 고집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7년 만에 새로운 모습, 그리고 여러가지 편리한 편의 장비, 그리고 더욱 강해진 안전 장비를 갖춰서 상품성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을지 이제 시장을 지켜봐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I messed you around and then